자, 반갑습니다. 지금은 12시 50분. 오늘 독일 승에 양키스 역배에 텍사스 승 갔는데 양키스 부흥 감독의 대타 안 쓰는데 요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살짝 꼬름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아웃을 만들었는데 왜 또 1루를 안 채웠는가 또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하고 끝내려고 그러나 맞잖아요. 보통 이제 원아웃에 양키스 불펜 확실히 좋긴 좋아. 이제 원아웃 잡고 그럼 1루를 채워야 되는데 1루를 안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독일밖에 갈 게 없었고 오늘은 뭐 앞에 라인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거 1.5에 177.5잖아요. 일단은 가져갈 거는 캐나다의 똥배는 좀 많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불풀까지는 볼 수 있어요. 역은 좀 에바고 풀엔의 177.5 오바 우선은 오바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태리한테 3대 0을 뭐 하긴 했지만 나름 또 재미를 많이 보는 그 국가입니다. 나는 이게 없는 거에서 요르다노바라든지 요르다노바 그 다음에 마리노바 베체바 이거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깜냥이 좀 안 되는데 잘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력을 잘 뽑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일단 범실만 조금 줄인다면은 한 세트 못 달 정도의 지금 불가리아 경기는 솔직히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토스 배분이 좀 골고루 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던데 저는 일단 한 세트 못 달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 사자의 멘트가 질입니다. 알겠죠? 오리 사자는 배구 겁나 좋아하는가 봐. 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제? 알겠죠? 그래 범실 많다고 형이 범실 안 많다고 한 거 알거든. 근데 이제 한 세트 뽑을 정도는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오리 사자님. 거의 약간 부교수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본지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지? 끔찍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도 왜 똥배 받을 만한 건 아니냐면은 뭐 중국한테는 완패가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2 받을 터키나 뭐 브라질이나 미국 정도의 뭐 그런 경기를 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중국한테 3세트에서 비슷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뭐 일단 굳이 뭐 똥배 주는 거 봤을 때는 그 그레이 팀에서 공격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좀 몰빵이고 어쨌든 반니크란 선수도 지금 그 1주차에서 합류를 안 했었는데 뭐 10점 올렸긴 했지만은 효율적인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고 여기도 범실이 20개 이상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은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옆에까지 가기에는 확실히 그런 클러치 포인트에서는 이 그레이라는 선수가 있는 거라. 저기는 마리노바도 그렇고 요르다노바도 그렇고 베체바도 그렇고 불가리아 선수들입니다. 요걸 봤을 때는 좀 아리까리한 모습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리 역배에 프렌에 오바 보는데 역배는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캐나다가 해도 동배 받을 정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랭킹으로 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째 보면은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지? 위치를 봤을 때는 캐나다는 이제 막 올라오는 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처럼 뭐 30점 이는 투스 카드로 3대나 배당참 그게 아니고 그 정도 아니라고요. 압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주스가 아니고요. 나 주스 안 넣습니다. 나 적습니다. 형님 주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주스가 많이 나요? 그냥 발리면은 불가리아가 압도할 거고 캐나다가 완전 찌바를 거고 이럴 건데 주스 할 수 있는 구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3대1 보고 뭐 이런 거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보는 거지. 뭐. 주스를 할 만큼 둘 다 실력이 막 되게 둘 다 끈끈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똥배고 있노 그래. 오래 사자니 그지? 뭐한 번씩 이래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탈리아도 한 경기 못했다 해서 뭐 다음 날에 바로 역배 준다든지.
그 다음 경기 1.5에 182.5 보겠습니다.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뭐 봐야겠노? 우리 사자야. 결승전이라고? 어제도 그러대. 나는 분명히 했는데 인자 경기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결승전이라. 우리 사자 좀 약간 좀 배구 진영 강팬인 것 같다. 아직 뭐 우승 후보를 가기에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많이 폴란드 프렌이 나은 것 같다고? 요것도 역배까지 좀 오바고 승은 터키 가져갈 건데 폴란드 프렌이나 182잖아요. 언더 봅니다. 언더 봅니다. 저득점 쓰세요. 저득점. 양쪽으로 봤을 때 프렌은 보통 다득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터키 많이 했잖아. 그래서 터키를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제 터키 많이 봤잖아. 방장이 불가리아랑 했나 그래. 근데 폴란드도 스티스악 그지? 효과가 무시무시하다 이게. 점수 내는 것도 있는데 약간 효율도 좀 올리는 거고 전체 사기 진작도 분명히 있는 거고 클런치 포인트도 있고 이거 스티스악이 되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은 폴란드는 남배든 여배든 좀 끈끈함으로 제가 진행을 된다고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 근데 여기 좀 더 이제 좋아진 부분들이 뭐냐면 아웃사이드 히터랑 그 다음에 미들 브로커 이게 예측을 불가능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겼어요. 그게 중요해요. 물론 범실도 조금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폴란드의 기본적인 이런 실력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풀행할 수 있어요. 어쨌든 터키는 존나 무서운 팀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차피 똥배 1.3 이런 거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1.3, 1.2 이런 거 안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렌이나 그럼 또 다득점 가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이거 다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티스하게 하다가 안 좋게 본다면 이건 이제 좀 좋게 보는 편이고 안 좋게 본다면 확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르케 같은 경우도 지금 아프질 운영을 하기도 뭐 그 분홍색 머리 금마도 마찬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차피 일반생 이런 거 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치르키예가 폴란드를 앞서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유럽 배구 선수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골든 그런 거 있거든요. 골든컵인가 지금 골든컵도 하고 있던데 그런 거에서 일단은 폴란드가 잘 비빕니다. 상대적으로 뭐 진짜 많이 했을 때는 두 세트 풀 세트 가는 것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멤버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림픽 그때랑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거든.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그때도 올림픽 때 그때 폴란드랑 딱 붙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물론 결과는 이제 이렇게 승을 가져가는데 저는 1.3 이런 것들 안 간지 한참 됐죠. 뭐 거의 안 가죠, 그죠? 그래서 가져가도 뭐 야구에서 1.3이 더 나은 것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거 언더고 3대 1이 나온다고도 보고요. 언더 거의 나온다고 보고 언더 폴란드가 이기면은 터키가 또 이제 메가리 없이 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 어제 티르키예가 어제 31대 29 1세트 때 좀 체력적인 게 많이 깎여 먹긴 했었습니다. 겨우 이겼습니다. 이기긴 이겼지만 겨우 이겼다고. 31대 29는 정말 많이 된 겁니다. NBA도 아니고 그치? 저는 폴란드 프렌에다가 저득점 보고 항상 저 배구 분석할 때 우리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저득점 쓰는 건 이제 양쪽의 가능성하고 제 말이 이해가 된다. 그럼 이제 저득점 쓰는 거고 그런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방송 오래 들은 분 알죠? 제 방송 오래 들은 분들 그제? 그래갖고 방금 생각 나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 프렌 아니다 방금 그래 나는 양쪽으로 해서 이런 요소들이 양 팀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득점을 가겠다. 이러면 저득점. 그리고 어째 보면은 저기 지금 1주차, 2주차 때는 지금 상당히 오버가 많이 나긴 했는데 여배에서는 상당히 5세트 같은 기준점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5세트
가야 좀 편안하게 날 수 있는 구조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바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이 경기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두 팀 뭐 반대 팀이 5세트나 이런 걸 가면은 그래도 터키나 캐나다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프렌까지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렌은 원래 짝지는 오반데 이 경기는 좀 그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오바 보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도공 어제는 TDK 많이 보긴 했는데 이제 팀이 나름인지라 그렇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 같은 이거 독일이나 태국 같은 경기죠. 요것도 뭐 한번 가져갈 만하죠. 얘들아. 다만 이제 좀 시간이 늦다는 건데. 근데 A매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구가 있긴 하잖아요. 일본 경기가.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저기 주말에 저기 부산에서 하거든. 일단 이건 뭐가 하면 될까요? 힘들어. 다득점 요소 있을까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생일 축하님 음. 추천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도 끝내는 입장에서 질질 끄면은 체력전에서 왜냐면 어쨌든 하루 이틀 걸러서 지금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팀이라도 그래서 2.5가 마인이 나야 되는데 일정하게 경기를 안 주다 보니까 풀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팀은 안 가겠지만은 알겠지? 아무리 잘하는 5대 천왕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일정상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이거 다득점 요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래 사자 있겠나 없겠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83이에요, 이거.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한 팀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다득점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바를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말했죠. 뭐 접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접전의 요소가 많아요. 음. 도미니카는 당연히 아시죠? 폴란드 앞에 나왔던 폴란드 경기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끈끈합니다. 다 1세트부터 3세트까지 모두 2점 차 이내였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도 상대가 조금 더 잘해서 만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마르티네즈라든지 그다음에 이 곤잘레스라든지 그다음에 페냐 이런 부분에서 총 뭐 엄청난 폭발적인 득점을 보여줬죠. 이제 리베로랑 리시브만 조금 딸려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베로가 또 합류를 했어요. 2주차부터는 또 그 로드리게즈 말고 그 카스티뇨가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범실이 조금 줄어들긴 했기 때문에 뭐 다 줄어들진 않겠지만은 요런 요소도 일단은 좁히는 데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뭐 좀 상대했던 팀들이 뭐 편했기 때문에 좀 뭐 이진도 좀 쓰고 이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이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 태국이었나? 이런 경기들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너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 양상은 일단 불가리는 이제 전력차에서 너무 그래도 이태리는 그 5위 안에 들어가는 팀이고 그지? 뭐 미국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렇다고 뭐 쟤네들이 못하면 또 이제 최대한 좀 따라 붙긴 또 따라 붙는다는 거 요거는 항상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 찍는 것보다 제 같은 생각이 드시면 그냥 다득점 터치해서 많이 내라. 4세트는 최소해라. 요런 부분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도공의 파워 무시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태리는 이제 좀 짜임새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기를 봤을 때 이태리도 이제 뭐 반대를 됐을 때도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리드를 할 때도 좀 못 믿었게 리드하는 부분에 상당히 그래도 강팀이라 볼 수 있는데 4위잖아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바 볼 거고요. 요것도 이제 프렌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키 일반승이나 뭐 캐나다 일반승이나 그나마 캐나다나 뭐 터키는 뭐 이해를 한다 치자. 그럼 이태리는 이태리 승 한번 가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들은 또 여기까지는 다 가기는 뭐 캐나다나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팀들은 다 무서운 팀이긴 하고 물론 이건 뭐 홍콩 중립에서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프렌의 오바 그리고 폴란드만 예외로
저득점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소리 소문 없이 방향이 배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 좋거든요. 어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독일도 뭐 어제 뭐 아침에 또 들으신 분도 있을 거면 아 산타 그래도 저 갈 수도 있다는데 그건 뭐 가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독일을 포인트 얘기해서 뭐 드신 분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유심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태국 미리 말할게 그냥 이 경기는 미국하고 태국 그냥 마인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한일전이긴 한데 마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면 이제 뭐 끄적대기 가지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방장님 130.5 갑니까? 뭐 알아서 알겠죠? 작년에도 그랬으면 알아서 알겠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은. 왜 내일 또 메이저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갈 것만 쏙쏙쏙 빼가면 된다. 독일처럼 알겠지? 그래서 그럼 내일 2시 반 경기밖에 9시 경기 9시 경기까지는 얘기해 줄게요. 그냥 한꺼번에 하자. 뭐 할 필요 없다. 배당은 뭐 한 나중에 다시 넘어가면 뜨겠지. 3시 4시나 이거 1점을 주면은 메리트 있고 2점을 주면 패스입니다. 근데 아마 1점을 줄 것 같은데 1점을 주면 그냥 부만 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브라질 홈 경기입니다. 이거 국제 경기 때 홈 경기 무시 못해요. 야 이게 또 브라질 홈 경기로 가버리네. 그게 존나 큽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한국이라 하는 거는 이제 뭐 넘어가시고 그냥 연습한 거니까. 알겠죠? 요거 물론 뭐 결장 있고 뭐 갑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브라질 다양합니다. 공격수적인 부분들. 물론 방장님 세르비아도 뭐 일본한테도 하고 케냐다한테도 하고 뭐 튀르키예도 하고 하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세르비아 붙었던 팀 중에 남미 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르비아가 이게 강팀이긴 한데 이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쿠바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좀 약하거나 강점을 못 가져갑니다. 해마다 붙고 뭐 올림픽도 뭐한 적도 있을 거고 뭐 세계 배구 선수권도 마찬가지고 있거든요. 아메리카는 이쪽 있잖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 라인들을 좀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처럼 배구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위기 타는 팀이잖아요. 남미 팀들 보면은 도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 오바를 보지 않겠냐, 뭐 프렌을 보지 않겠냐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 셧다운 나서 그냥 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라이브 스코어 기준점 178돼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세르비아가 저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지? 근데 1.5 주는 건 2.5 줄 수는 없으니까 2.5 찍으면은 세르비아 프렌 볼 거니까. 근데 왜 2.5 내가 해도 안 간다고 했냐면은 안 볼 거니까 나는 세르비아를 알겠지? 그래서 나는 부마은이고 오바도 생각을 안 하고 오바 가도 마지막 세트 때 뭐 어렵게 막 진짜 겨우 나는 이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일 9시 경기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리고 내일도 2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 내일도 아마 이 시간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배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